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학김의 바다에 경유를 벌인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 이 태안군 모항항 해상에서 선주하고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 선장이 선박 기관실에 고여있던 경유 1,400리터를 바다에다가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해양이 이제 오염되면서 어민들이 이 모항항 직판장에서 팔려고 했던 수산물까지 폐기 처분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국도 4호선인데 출근길에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빨리 전해드립니다. 논산에서 그 대전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방동대교 있잖아요. 그 다리 500m쯤 지나서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견인차는 도착이 돼 있고요. 뒤쪽으로 지금 서대전 나들목부터 밀리고 있다는 김갑동 통신원 제보입니다. 유 대표님. 네네. 근데 이 피해가 꽤 큰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금액이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이르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선장이 1심에서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의로 경유를 배출해서 인근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점을 생각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나름대로 피고인이 이 범행 직후에 이 어떤 방제 작업을 하려 한 점은 참 정상 참작은 할 만하지만은 또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소 기각을 했습니다. 범행 직후에 방제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름 쏟아부어놓고 아차 싶었던 거죠, 지금.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고 피해가 또 워낙 이 주민들 어민들 피해가 가다 보니까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그 욱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그리고 대전시가 올해 두 곳을 보행자 중심 전용 도로로 조성키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행자 중심 전용 도로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조성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덕구 중리길이라든지 서구 둔지미길이 하나의 샘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리길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도로 양옆에 있던 이 어떻게 보면 100여 곳의 이 퇴폐업소들이 이 업종 전환을 통해서 대부분 자취를 감췄고요. 최근에는 벼룩시장이 열리는 등 어떻게 보면 180도 바뀌었는데 올해도 이런 이 보행자 중심 전용 도로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제 태평로하고 대학로 쪽이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중구에서는 태평로 쪽인데요. 태평 오거리에서 개병로까지 한 1,030m 정도 구간이 되겠고요. 유성 쪽은 이 대학로인데 충남대 오거리에서 유성 내거리까지 한 970m 구간인데요. 대전시는 이 보행 횡단보도 등 어떠면 보행 안전 또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 도로와 가로수 또 가로등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낡은 공공시설물을 좀 교체해서 아무튼 보행자 위주로 이 보행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 하는데 이달 말쯤에 공사를 시작하면은 연말쯤에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날 충남에서 올해 첫 야생 진드기 그 바이러스 환자가 확인이 됐는데요. 엊그제 충북에서도 이런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쯤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충북대 병원 측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걸 SFTS라고 하는데요.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환자 오른쪽 팔에서는 찐득이 등의 벌레에 물린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충남에서 발생한 환자는 지금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혈소판 감소는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야생 찐득이 일종인 그 작은 소 참진드기에 물리는 경우가 이제 발생되는데
보통 한두 주 이 잠복기를 거쳐서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이제 열이 난다든지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또 설사나 이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요. 증세가 심해지면은 근육통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볍게 볼 질환이 아닌 게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13년도에 한 해 동안에 36명의 우리나라에서 36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17명이 숨졌습니다. 치사율이 47%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55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1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튼 대부분이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찐득이에 물려서 감염되기도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감염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의료진이 그 환자의 체액에 직접 노출돼서 2차 감염 사례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예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드기가 대체적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야외 활동을 하니까 요때 좀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선 야외에서 풀밭에서 그냥 눕는다는 것은 좀 안 좋고요. 옷을 벗어두거나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돗자리를 사용해서 앉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산책로나 등산로 등이 지정된 경로 외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고 하고 풀밭에서 용변을 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또 하나는 야외 활동을 한 뒤에는 옷을 좀 털고 또 반드시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몸에 또 혹시 붙어 있는지 해서 샤워를 하는 것이 그나마 예방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연휴로 그 산에 가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주말 또 보통 보면 이제 바깥에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데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